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위험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이미 14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81%가 특정한 나라 국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통합선거인명부 까보자. 외국인 원정투표 의혹의 실체와 왜 통합선거인명부 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원정투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허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 중에 외국인 원정투표에 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투표권의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실거주 요건 강화와 상호주의 원칙 도입을 촉구하는 등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허철우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하며 말을 얼버무리는 등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투표권 가진 외국인 14만 명 이상, 그중 81%는 중국인, 선관위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무려 14만 명에 이르며 그중 81%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것이다. 2025년 3월 기준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외국인 투표권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6년 6,700여 명 대비 약 19배 폭증한 규모다. 또한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는 약 12만 7천 명이었던 외국인 선거권자가 1만 3천여 명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겐 시도지사, 도군회장, 시도의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된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초광역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 투표 자격을 가지고 있는 투표권자가 한 14만 명 정도 되죠. 그 중에 81%인 11만 3천 명이 중국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그 선거 명부에는 외국인 국적 정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파악은 해야죠. 아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외국인 중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나라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 당연히 파악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대비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많은 81%의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 지금 한국인이 지금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표권 부여하고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투표권을 부여하는 거죠? 그 재외선거제도의 효율성 차원에서 우편제도, 전자투표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의 신뢰성을 담보하지 않은 가운데 중국에 대해서 81%나 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으니까. 외국인 유권자 14만 명은 전체 유권자 대비 약 0.3%로 비율은 낮지만 특정 지역이나 박빙승부처에서는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고 기초단위 선거는 적은 수의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14만 명이라는 수는 전체 비율로는 작아 보이지만 박빙 지역에서는 선거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충분한 규모다. 외국인 유권자는 특히 경기 안산, 수원, 서울 영등포 구로 등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초의원이나 구청장 선거 시 수백 수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어 외국인 표심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외국인 선거권자 중 중국인 비중이 약 81%로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중국의 정책 여론이 국내 지방 정치에 투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6월 제9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를 앞두고 실제 거주 요건 강화나 상호주의 원칙 도입 등 외국인 투표권 제도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정치권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상호주의 원칙이란 상대국에서도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경우에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것인데 지극히 상식적인 이 원칙이 대한민국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은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만 중국 등 상대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투표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대접받는 만큼만 상대국에도 주자는 상호주의 기반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26일 정개특위에서도 김은혜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의 사회통합과 정착을 돕는 민주주의적 포용이라는 게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인데 우리만 상대를 포용해야 한다는 건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게 국민 여론이다.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은 매우 높으며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2026년 1월 기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가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의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지지층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과반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는데 이는 우파 좌파의 이념 대립을 넘어 우리 국민이 이 사안을 공정성과 주권 보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영주권만 있으면 투표권을 주는 현재의 방식을 고쳐 대한민국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57.6%로 나타나 현행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 등 특정 국적의 유권자가 쏠려있는 구조가 여론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영주권 취득 후 거주 기간을 3년에서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거나 상호주의를 명문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 가장 큰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외국인 원정투표 문제다. 원정투표란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해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실제로는 한국에 살지 않고 본국 등 외국에 체류하다가 지방선거 시기에만 잠시 입국해 표를 던지고 다시 출국하는 행태를 말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외국인 지방선거권은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부여된다. 국내에 세금을 내고 있는지, 실제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실거주 의무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방선거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세금을 내고 생활하는 주민이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참여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실제 거주 의무가 없는 현행 제도는 이 본질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외국인 유권자가 밀집된 안산, 시흥, 서울 영등포 등의 경우 원정투표자들의 표가 지역 민심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선거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원정투표는 국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지역사회와의 접점이 없는 외국인이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외부 세력의 개입에 의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부정선거 의혹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만 지나면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권이 유지되지만 선관위 등 관계기관에서 이들의 실제 거주지나 입출국 상태를 실시간으로 선거인 명부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의혹의 핵심이다. 실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선거일에만 대거 입국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는 원정투표가 행해지고 있다는 건 원칙적으로도 말이 안 될 뿐더러 국가의 수치다. 또한 이는 특정 정당이나 국가가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관리 동원한 원정투표자들이 부정선거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유권자의 중복투표나 원정투표 등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외국인 원정투표나 명부 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선거인 명부는 전국의 유권자 정보를 하나로 합친 명부로 사전투표 시 중복투표를 막는 핵심 자료이다. 외국인 유권자의 실제 거주 여부나 출입국 기록이 이 명부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개해야 하는 것이 필수다. 선관위는 통합선거인 명부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국가적 대사인 선거의 공정성이 개인정보 보호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 유권자의 경우 명부 공개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부정선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선거인 명부의 투명한 공개와 검증은 필수적이라는 여론에 더해 명부 자체의 공개뿐만 아니라 통합선거인 명부를 관리하는 서버나 보안 시스템이 해킹 등 외부 세력에 의해 조작되지 않았음을 시민사회와 전문가 집단이 직접 검증해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언론은 조용하지만 세계선거기구연합과 세계 곳곳에서의 부정선거 논란과의 연계 여부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한창이라는 글을 올려 주목받고 있다. 그는 세계민주주의 발전과 선거제도 발전을 위하겠다고 설립한 기구가 정반대의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전자투표제의 불합리성을 역설했다.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전자투표제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1960년대부터 준비를 시작해 1980년대에 전자투개표를 실시한 네덜란드도 전자투개표에 대한 무수한 문제 제기가 됐고 결국 수차례의 검증과 시연을 통해 2007년 전자투개표 제도를 폐지했다. 김민전 의원은 A웹의 비극은 이미 대부분의 서구민주주의 국가에서 폐기한 전자투개표 시스템의 보급에 간접적이나마 일조한 데 기인한다고 글을 매조지었다. 2026년 1월 현재 해외 매체와 정치권에서는 자주 언급되지만 한국 언론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 국제적 부정선거 관련 사안은 한두 개가 아니다. 2026년 1월 21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적인 선거 부정 문제를 공식 언급하며 부정선거 연루자들을 금년간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미일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거나 음모론이나 정치적 수사로 치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에 앞서 국민에겐 강력한 국경과 강력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이상적으로 공정하고 좋은 언론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언론은 끔찍하고 매우 편향돼 있다며 미디어가 공신력을 점차 잃고 있어 언젠가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 연방수사국은 최근 2020년 미국 선거가 글로벌 선거 사기 카르텔에 의해 도난당했다는 압도적인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제선거 사기 카르텔은 미국 납세자의 완전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미국 국제개발처와 미국 민주당, 외국에서 운영되는 A웹이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선거 사기 카르텔은 가짜 신분증과 가짜 투표용지를 제작, 배포했고 선거 결과를 변조하고 조작하기 위해 원격으로 서버와 터미널에 접근한 혐의를 받아왔다며 이 같은 수법은 부정선거와 선전, 선동, 폭동 등을 비롯한 다양한 수단으로 여러 국가에서 공산주의를 추진하는 데 사용된 청사진이라고 폭로했다. 하이라이트는 USAID, A웹이 한국과 캐나다, 브라질, 호주, 이라크 등 100여 개국과 연계돼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납세자들이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는 대목이다. 한국이라는 지명이 거론된 데 많은 사람이 놀라움과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주류 언론은 묵묵부답이다. 미국 내 국제선거감시단의 활동도 한국 사람은 거의 모르고 있다. 2025년 6월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는 모스탄 전 미 국무부 대사를 포함한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이 국제선거감시단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선거에서 통계적 불일치와 전자개표 시스템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국내 주류 언론은 이 모든 내용에 침묵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미국은 이유 없이 한국을 돕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미국의 돈으로 한국이 세계 부정선거에 관여했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주류 언론이 각성하여 바른 보도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